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은 우리 몸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 들어온 당분을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혈액 속에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데,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몸이 여러 가지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고 당뇨라는 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평소 혈당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자연 속에는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 많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식초가 혈당을 조절하고 당뇨 예방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초는 초산이라는 성분이 주성분인데, 이 초산은 소장에서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초를 식사 전에 한 스푼 정도 물에 타서 드시면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게 되고, 이는 인슐린이 혈당을 처리하는 부담을 줄여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실 식초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일본과 미국의 여러 대학 연구 결과에서는 당뇨 환자들이 식초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공복혈당과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건강인들도 식초 섭취 후 혈당 변동폭이 줄어들어 당뇨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주변 사례를 들어보면 서울에 사시는 김정숙 어르신은 혈당 수치가 약간 높다는 소견을 듣고 매일 아침 식초물 한 컵을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3개월 후 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낮아졌고 무엇보다 몸이 훨씬 가볍고 건강해진 것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식초가 혈당 조절뿐 아니라 소화 촉진과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초를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위가 약하거나 속쓰림이 있는 어르신은 식초를 진하게 드시면 위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시고, 하루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 적당량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존의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식초 섭취로 혈당이 너무 내려가 위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 속에서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식사 전에 식초물 한 컵을 드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며,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과일 식초를 물에 희석해 음료로 마시거나 채소를 식초에 절여 피클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입맛도 살릴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식초는 혈당을 조절하는데 뛰어난 자연의 선물이자 꾸준한 습관이 우리 몸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으니, 천천히 한 스푼씩 식초 물을 마시는 습관을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어르신 혈압이라는 단어는 우리 건강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혈압이 조금만 높아져도 몸속 혈관이 긴장하고 심장이 더 세게 뛰게 되며, 이는 결국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평소 혈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식초가 바로 이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식초 속에 들어있는 초산과 폴리페놀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주며, 또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몸속에 쌓인 염분을 제거하여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여 고혈압 예방에 효과가 있지요. 특히 일본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고혈압 쥐에게 식초를 꾸준히 먹였더니 수축기 혈압이 상당히 낮아지고 혈관 내벽이 깨끗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식초 섭취가 심혈관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식초가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서 우리 몸의 순환계를 보호하는 자연의 건강
파트너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 70대 김태희 어르신께서 혈압약을 복용하시면서도 식초물을 매일 아침 한 잔씩 드시기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병원에서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졌다는 진단을 받으셨고 약 부작용으로 인한 피로감도 줄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례가 많은 만큼 혈압 관리를 위한 식초 섭취는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는데, 식초를 진하게 드시거나 하루 섭취량을 지나치게 늘리면 위장에 자극을 주어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시고, 처음 시작하실 땐 적은 양부터 천천히 늘리는 것이 좋으며, 이미 혈압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들은 식초 섭취로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섭취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식사 전에 식초물 한 잔을 마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조금 넣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오이 피클이나 무절임 등 식초를 이용한 반찬을 꾸준히 먹는 습관은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식욕도 돋우며 건강한 식단 유지에 기여합니다. 이처럼 식초는 혈압과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자연이 준 선물과도 같아 어르신께서도 하루 한 잔의 식초물을 통해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셔요. 어르신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체중 조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쉽게 늘어나고 관리가 어려워지는데, 이때 식초가 우리 몸속에서 체중 감량을 돕는 역할을 하기에 그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식초의 주요 성분인 초산은 지방 축적을 막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서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체지방이 줄어들고 신체의 대사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동물 실험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일정량의 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복부 지방과 체중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결과가 보고되었고, 이는 식초가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식초는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데 기여하며 혈당 변동을 안정시켜 과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식초 다이어트 성공 사례가 많아 서울에 사시는 박영수 어르신은 평소 식사량 조절이 어려워 고생하셨는데 식초물을 매일 아침과 저녁 식전마다 드시면서 6개월 만에 5kg 감량에 성공하셨고, 무엇보다 무리한 운동이나 식단 조절 없이 식초 덕분에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식초가 신체의 자연스러운 대사 작용을 도와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식초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섭취할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 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꼭 물에 희석해서 드시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식사 전에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으며,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위장 장애나 치아, 에나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하루 한 스푼에서 2스푼 정도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니 무리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식초를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활 속에서는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며 오이나 당근을 식초에 절여 가벼운 반찬으로 드시는 방법이 좋고, 식초를 넣은 미역국이나 된장국도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 전후에 식초물 한 잔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촉진되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식초는 체중 조절과 다이어트에 있어 무리하지 않고 건강하게 변화를 돕는 훌륭한 도움입니다. 어르신도 하루 한 잔의 식초물로
건강한 몸매와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세요. 어르신, 우리가 평생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몸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 소화기관과 위장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장시간 위장에 머무르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불량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위염이나 위궤양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께 자연 속 건강 비법 중 하나인 식초가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소화 기능을 도와주고 위장을 튼튼하게 만드는지 그 놀라운 효능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식초는 주성분인 초산과 여러 유기산 덕분에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위산은 음식물을 분해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소화불량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식초가 위산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이러한 증상을 완화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식초에 포함된 유기산은 장내에 좋은 균들이 활동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여 유익균이 늘어나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어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쉽게 생기는 만성 변비를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식초를 식사와 함께 곁들이며 소화를 돕고 위장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식습관을 이어왔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이 장수 지역에서는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는 전통이 있어 오랜 세월 동안 소화 건강과 관련한 귀중한 경험들이 축적되어 온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순자 어르신은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잦은 속쓰림으로 고생하셨는데, 식초물을 매일 아침 식사 전에 한 잔씩 마시면서 증상이 많이 완화되고 소화도 훨씬 잘 되어 생활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셨는데, 이는 식초가 위장이 산도를 조절하고 소화를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한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초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 위염이나 위궤양과 같은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초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적은 양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속이 불편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식초는 산성이 강한 만큼 치아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식후에 물로 입을 헹구거나 빨대를 이용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신선한 채소에 식초를 넣어 만든 샐러드 드레싱이나 오이, 당근 등을 식초에 절여 만든 피클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음식들은 소화를 돕고 위장의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반찬이 되어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소화 건강을 챙길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따뜻한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식초를 살짝 넣어 드시면 식욕을 돋우고 위장을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니 식초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생활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전에 식초물을 한 잔 마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어 식사 후 소화 불량이나 속쓰림을 예방할 수 있으니 어르신들도 꾸준히 실천하셔서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편안한 위장 건강을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르신, 혹시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다고 느끼시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은 더디기 마련인데, 이럴 때 우리 몸이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고 피로를 덜어주는 자연이 선물 같은 식품이 있으니 바로 그게 식초입니다.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순환을 돕고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강한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는 몸속에 젖산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이기 때문인데, 젖산은 근육을 많이 사용했을 때나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때 축적되며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주요 원인이 되는데, 식초 속 초산과 유기산은 이 젖산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서
피로 해소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식초는 체내 대사를 촉진하고 에너지 생성 과정을 활성화해 줍니다. 즉 우리 몸속의 세포들이 당분과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해줘서 단순히 피로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지요.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사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식초를 매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업무 중 피로도를 낮게 느꼈고 업무 집중력도 높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는 식초가 단순히 피로 회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 순환을 개선해주는 자연식품임을 의미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78세 강영자 어르신은 예전에는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였지만 자녀의 권유로 하루 한 번씩 식초물을 꾸준히 마신 이후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훨씬 수월해지고 낮에도 덜 피곤해졌다고 하시며, 지금은 외출도 자주 하고 손주들과 산책도 할 만큼 기운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로 회복을 위해 식초를 드실 때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식초는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드셔야 하고, 공복에 진하게 마시면 오히려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식사 직전이나 식사 도중에 드시는 것이 좋으며, 너무 과도하게 마시지 말고 하루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만성 위장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식초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치의와 상의 후 섭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초를 드신 후에는 치아 보호를 위해 물로 입을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하면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식초를 한 스푼 정도 넣어 마시거나 점심 식사 전에 식초물을 한 잔 마시는 습관이 도움이 되고, 샐러드에 식초를 넣은 드레싱을 사용하거나 미역국이나 나물 무침에 식초를 활용하면 일상 식단에서도 자연스럽게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식초에 꿀이나 레몬즙을 함께 넣어 마시면 맛도 부드럽고 효과도 배가 되어 꾸준히 실천하기 좋습니다. 이처럼 식초는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조미료를 넘어서 몸속 깊은 곳이 피로를 풀어주고 세포 하나하나에 에너지를 돌게 하는 소중한 건강 동반자이므로 어르신도 하루 한 잔의 식초물로 활력 넘치는 일상을 회복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어르신, 혹시 요즘 조금만 피곤해도 기운이 쭉 빠지시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나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으시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가장 조용히 일하지만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장기, 바로 간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은 해독과 에너지, 대사, 면역 조절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하는 장기이지만 평소에 특별한 통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데, 그런 간을 지켜주는 식초의 고마운 역할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우리 간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피 속의 독소를 걸러내고 음식에서 들어온 화학물질이나 술과 약물이 부산물을 분해하며 몸 전체가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공장 같은 곳인데, 만약 간 기능이 떨어지면 해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입이 쓰거나 속이 더부룩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나 염증에도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간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식초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식초의 주요 성분인 초산과 구연산은 간세포의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간에서 해독 효소의 활동을 도와 독소가 더 빨리 배출되도록 해주는 작용을 하며, 이는 마치 간이 한결 가볍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를 곁에 두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식초에 들어
있는 항산화 성분은 간세포를 노화와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특히 지방간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방 축적을 줄여간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고지방 식사를 한 실험쥐들에게 식초를 함께 투여했더니 간에 지방이 쌓이는 정도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간, 효소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이 결과는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5세 박진수 어르신도 예전에 간 수치가 높아서 매년 건강검진에서 경고를 받으셨는데 따님이 권해주신 대로 매일 식후에 물에 식초를 희석해 드시기 시작하면서 피로감이 줄고 간 수치도 점차 안정되어 병원에서도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니 식초가 간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을 지키기 위한 식초 섭취에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간 건강을 위해 무조건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하루 한두 스푼 정도를 물에 희석해 식후나 식사 중에 드시는 것이 좋고 위장에 부담이 있다면 따뜻한 물에 식초를 소량 넣어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위 점막을 보호하면서 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이미 간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식초가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주치의와 상담 후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생활 속에서는 식초를 간장 대신 소스에 넣어 간을 조절하거나 나물을 무칠 때 식초로 맛을 내고 오이나 미역과 같이 해독에 도움되는 채소들과 식초를 함께 조리하면 간 건강에 더욱 효과적이며 요즘에는 사과 식초, 흑초, 발효식초 등 다양한 종류의 건강 식초가 나와 있으니 본인의 체질에 맞는 식초를 선택하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식초에 꿀과 레몬즙을 함께 넣은 비네거 워터를 아침에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간의 피로를 풀어주고 밤사이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하루를 개운하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아침에 피곤함을 느끼시는 어르신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강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식초는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쁘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간을 조용히 돕고 지켜주는 고마운 자연이 선물 같은 존재이니 어르신들도 무리하지 않고 매일 식초 한 잔으로 간을 위한 작은 배려를 실천하시면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일상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르신 요즘처럼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쉽게 퍼지는 시대에 우리가 매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면역력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면역력이란 결국 우리 몸을 지켜주는 자연 방어 시스템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소중한 기능인데 식초가 이 면역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식초 속에는 초산뿐 아니라 다양한 유기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속에서 백혈구의 활동을 도와주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며 이로 인해 몸속에 침투한 유해균을 빠르게 제거하고 감염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초는 체내의 pH 균형을 조절하는 작용도 있어 몸이 약산성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데 이 약산성 상태가 바로 균과 바이러스가 쉽게 증식하지 못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자연에서 얻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 식품으로 고대부터 상처 소독이나 음식 보존에 사용될 만큼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식중독 예방이나 살균을 위한 천연 소독제로 많이 활용되며 이러한 식초의 항균력은 입속 세균부터 장내 유해균 억제까지
광범위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내부에서부터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감기와 인플루엔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군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감기 증상 지속 기간이 짧았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이는 식초가 면역 반응을 빠르게 일으키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웃이신 김명희 어르신이 사례를 들자면 겨울만 되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약도 잘 안 듣는 체질이었는데 사과 식초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매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인 이후로는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줄고 걸려도 훨씬 빨리 회복된다고 하시며 몸이 전보다 가뿐하고 배변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면역력과 장 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장내 유익균의 활동이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기 때문에 식초가 장 환경을 개선해주는 효과는 면역력을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특히 발효된 식초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주므로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방어력을 기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식초를 면역력 증강을 위해 드실 때에도 몇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식초는 반드시 물에 희석해 드셔야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하루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의 양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고, 공복에 드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식후나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것도 무난하며, 특히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들은 식초를 빨대로 드시거나 식후 물로 입안을 헹궈주는 습관을 함께 가져가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생활 속에서 식초를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아침에 따뜻한 물에 식초와 꿀을 한 스푼씩 넣어 마시는 비네거 티가 좋고, 샐러드나 나물 반찬에도 식초를 활용해 드시면 소화도 돕고 체내 환경도 정리되며,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생강과 식초를 따뜻하게 끓여 마시는 방식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면역력 보강법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면역이 곧 건강이고 면역이 곧 삶이 질이라고 할 만큼 중요해진 만큼 자연스럽게 실천 가능한 건강 습관 하나로 식초를 곁들이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며, 어르신께서도 매일 한 잔의 식초물로 내 몸의 방어력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을 들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려요. 어르신, 요즘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아프시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삐걱거리거나 손목에 힘이 없어서 물건을 들기가 힘들어지셨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뼈와 관절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는데요.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존재이고, 관절은 그 기둥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연결고리라서 이 둘이 튼튼하지 않으면 평범한 일상조차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게 되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는 약해지고 관절의 유연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뼈와 관절을 꾸준히 관리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뼈 건강과 관절 보호에 식초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식초가 칼슘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의아해 하시지만, 알고 보면 식초는 뼈 속의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 특히 초산과 구연산은 우리 몸속의 칼슘 흡수율을 높여주고 음식 속 칼슘이 소장에서 빠르게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단순히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식초를 곁들여 함께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멸치나 두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실 때 식초를 활용한 양념이나 반찬으로 조리하면 그 칼슘이 몸속에서 더욱 잘 흡수되고 뼈에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되며, 이처럼 식초는 뼈를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몸속에서 잘 흡수되고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식초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과 항염 성분은 관절 속 염증을 줄이고 관절 주변 조직의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관절염이나 류머티즘처럼 염증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식초가 자연스럽게 몸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꾸준히 식초를 섭취하는 것이 관절의 통증을 줄이고 유연성을 회복하는 데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80세 김정숙 어르신은 매년 겨울만 되면 무릎이 시리고 아파서 고생하셨는데 주변 지인의 권유로 사과 식초를 따뜻한 물에 타서 매일 아침 한 잔씩 드시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나면서 무릎의 통증이 훨씬 줄어들고 날이 추워도 덜 시린 느낌이 들어서 지금은 매일 챙겨 드시는 것이 습관이 되셨다고 하니, 식초의 효능을 몸소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도 식초 속 초산이 뼈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골밀도 감소를 늦추고 뼈를 구성하는 세포들의 활동을 도와준다는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러한 작용은 특히 폐경 이후 급격히 골밀도가 낮아지는 여성, 어르신들에게 유익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초를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좋은 건 아니고, 뼈와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지켜야 할 섭취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식초는 항상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기본이고, 너무 진하게 드시면 오히려 위 점막을 자극하거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며, 뼈 건강을 위한 식초 섭취는 하루 한두 스푼 정도면 충분하니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생활 속에서는 멸치볶음에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려 보시거나 콩나물 무침에 식초로 새콤한 맛을 더해 보시는 것도 좋고, 특히 식초와 꿀을 함께 넣은 따뜻한 물을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시는 습관은 관절 주변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뼈를 이루는 미네랄의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은 간단한 건강 습관입니다. 또한 운동 전후로 식초를 마시면 뼈에 무리가 덜 가고 운동 후 회복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실내 체조를 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식초를 곁들인 수분 섭취가 몸을 더욱 가볍게 만들어 줄 수 있으며, 식초에 푹 절인 무나 양파를 식단에 추가하면 관절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식탁 위에서 실천하는 건강 습관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처럼 식초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천연 영양소라고 할 수 있으며, 어르신께서도 식초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들여놓으시고 한 잔의 건강한 습관으로 관절과 뼈의 건강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혹시 손발이 자주 차시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저리고 머리가 띵하면서 어지러운 느낌을 자주 겪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의 과정이라기보다 우리 몸속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아서 생기는 혈액순환이 문제일 수 있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장에도 부담이 쌓이게 되어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식초가 우리 몸이 혈액순환과 심장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 구석구석까지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이 혈액이 막힘없이 잘 흐르기 위해서는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 있어야 하고, 심장은 그 혈액을 펌프처럼 힘있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며 쉬지 않고
않고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심장과 혈관의 건강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로 소중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혈액 속에 지방이나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혈액의 흐름이 느려지거나 막혀서 혈압이 오르거나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되는데,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연식품이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에는 초산을 비롯해 다양한 유기산이 들어있어 혈액 속 지방을 분해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며, 특히 LDL이라 불리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HDL이라 불리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유지해주는 기능을 해줘서 심혈관계 건강에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일본에서는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하루 한 잔의 식초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8주 후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10%에서 1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실험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식초가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간편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식초는 또한 혈관 벽을 부드럽게 하고 혈관의 탄성을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이는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혈압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유익하며, 심장이 피를 내보낼 때 부담을 덜 느끼게 해주는 순환 조력자 역할을 해줍니다. 부산에 사시는 76세 박형순 어르신의 경우, 예전에는 혈압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해서 늘 약을 챙기시고 불안해하셨는데, 사과 식초를 하루 한 스푼씩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습관을 들이신 뒤로 혈압이 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날씨가 추운 날에도 손발이 덜 시리고 머리도 맑아졌다고 하시면서 병원에서도 관리 잘 되고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 하니, 식초가 실제로 혈압과 혈관 상태에 도움을 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초는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정리하고 심장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우리 몸 전체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건강한 도움이라 할 수 있지만,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해서 효과가 더 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하고, 기본적으로는 하루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를 물에 희석해 식후에 마시거나 아침에 따뜻한 물과 함께 마시는 것이 좋으며, 공복에 마실 경우 위장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초를 드신 후에는 치아 건강을 위해 물로 입을 헹구시고 가능하면 빨대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만약 심장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경우에는 식초가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 속에서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새콤한 식초 드레싱을 활용한 샐러드, 미역이나 해조류, 요리에 식초를 넣어 혈관 건강에 좋은 성분들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피로가 쌓이기 쉬운 날에는 따뜻한 식초물에 꿀 한 스푼을 넣은 음료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몸의 순환이 훨씬 원활해지고 다음날 아침에 피로도 덜하고 마음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식초는 단순히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몸속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심장을 편안하게 쉬게 하며 피를 맑게 해주는 자연이 준 건강한 친구이니, 어르신께서도 오늘부터 식초 한 잔으로 혈액순환을 도우시고 심장 건강을 한층 더 탄탄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랄까요? 어르신 혹시 거울을 보면서 예전보다 배가 많이 나왔다거나 몸이 무거워져서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혈압이나 혈당은 괜찮다고 해도 늘 체중 좀 조절하셔야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으실 텐데, 그 말이 꼭 외모나 체형 때문이 아니라 지금처럼 어르신 건강을 유지하고 각종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언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식사량을 유지해도 살이 더 쉽게 찌고, 한번 찐 살은 잘 빠지지 않으며 배 쪽으로 몰리는 복부지방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이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체중이 늘었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 경고 등이 켜졌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식초가 건강한 체중 감량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있습니다. 우선 식초의 주요 성분인 초산은 몸속에서 지방의 합성을 억제하고 이미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간에서 지방이 축적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여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께 매우 유익하고, 이 초산은 또한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며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에 식후에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고 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유명한 연구에서는 비만 성인 남녀를 세 그룹으로 나눠 하나의 그룹은 매일 사과 식초를 1스푼 섭취하고 또 다른 그룹은 2스푼, 마지막 그룹은 식초를 전혀 섭취하지 않도록 했는데 12주 후 2스푼을 섭취한 그룹은 평균 2에서 3kg이 체중이 줄었고 허리 둘레도 감소했으며 내장지방 수치 역시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되었고,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초산이 대사 촉진 작용 덕분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뒷받침합니다. 식초는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당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막아주기 때문에 당뇨병과 비만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분들께도 매우 유익하며, 무엇보다 식초는 칼로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건강 도우미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0대 이명자 어르신은 평소 단 음식과 간식을 좋아해서 체중이 점점 늘고 무릎에 무리가 와서 병원에서도 체중을 조금만 줄이셔야 한다고 조언을 받으셨는데,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 1스푼과 꿀 반 스푼을 넣어 드시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고 군것질이 당기지 않으면서 3개월 만에 체중이 4kg 가까이 줄어 무릎 통증도 훨씬 덜하다고 하시니 식초가 체중 감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생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식초를 체중 조절에 활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식초는 반드시 희석해서 드셔야 하고 빈속에 진하게 마시면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식사 중이나 식후에 따뜻한 물이나 생수에 식초를 한두 스푼 정도 타서 천천히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다이어트가 아닌 생활 속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운동이나 산책 전후에 식초물을 마시는 것은 체지방 연소에도 도움이 되고 운동 효과를 높이는 데도 유익합니다. 생활 속에서 식초를 체중 감량에 활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식초물 한 잔을 마시고 하루 식사량을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며, 식초로 만든 샐러드, 드레싱을 활용해 식이섬유와 함께 식초를 섭취하면 포만감을 높이고 혈당 급등을 막아주는 효과도 볼 수 있으며, 나물 반찬에 식초를 곁들이거나 물김치처럼 발효 음식과 함께 식초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사과 식초, 현미 식초, 흑초 등은 각각 특유의 효능이 있어 체질에 맞게 골라 드시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어 사과 식초는 비교적 부드럽고 단맛이 있어 음료로 섭취하기에 좋고, 현미 식초는 미네랄이 풍부해 대사 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흑초는 항산화 성분이 높아 중성지방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는 특징이 있으니 개인의 기호와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체중 조절은 단순히 몸을 가볍게 하자는 게 아니라 무릎 관절의 무리를 줄이고 심장을 편하게 해주며 당뇨와 고지혈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건강 전략이며, 그런 의미에서 매일 한 잔의 식초물은 몸속 순환을 돕고 지방을 태우며 몸 전체를 가볍게 정리해주는 자연의 명약과 같은 존재니, 식초와 함께 내 몸의 리듬을 바꾸고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려요. 어르신, 혹시 식사만 하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서 답답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아니면 매일 아침 속이 쓰리거나 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해서 하루가 찜찜하게 시작되는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소화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마련이고 위산 분비도 줄고 장의 연동 운동도 느려지면서 평소 같으면 무리 없던 음식도 소화시키는데 힘이 들고 그러다 보면 체하고 더부룩한 증상이 자주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 식초가 속을 더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적절하게 희석해서 드신 식초는 오히려 위장의 기능을 도와주고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아주 고마운 음식이랍니다. 왜냐하면 식초 속에 들어있는 유기산들, 특히 초산은 위액 분비를 부드럽게 자극해서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지 않게 도와주고 식후 더부룩함이나 속쓰림을 줄여주는 데 효과가 있으며 이는 특히 위산 분비가 약해진 고령자분들께 더더욱 도움이 됩니다. 서울 아현동에 사시는 72세 박미자 어르신은 식사 후 늘 트림이 나고 속이 거북해서 병원도 여러 번 가보셨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얘기만 들었고 그러던 중 딸이 알려준 식초물을 매일 식사 후에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에는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화장실도 더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처럼 식초는 약해진 위, 소화 기능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 이는 소화는 단순히 위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까지 이어지는 복합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며 식초 속에 들어 있는 유기산과 일부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이로 인해 복부, 팽만감이 줄고 배가 덜 더부룩해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한 잔의 식초 음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소화 장애를 호소하는 빈도가 현저히 낮았으며 변비 개선 정도도 두드러졌다는 결과가 있었고 이는 고령자들 중 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특히 희망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 건강을 위한 식초 활용도 무작정 많이 마시기보다는 정확한 방법으로 섭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항상 물이나 따뜻한 물에 희석해서 드시고 공복보다는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에 섭취하는 것이 위 자극을 줄이면서도 소화에 도움이 되는 안전한 방법이며 위염이나 궤양 등으로 진단받으신 어르신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식초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초 활용법으로는 된장국이나 나물무침에 식초 한 방울을 더해 풍미도 살리고 소화도 돕는 식탁을 만드는 것이 있고 무나 오이처럼 위에 부담 주지 않는 채소를 식초에 살짝 절여서 반찬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장 활동을 돕는 데 좋으며 특히 따뜻한 물에 사과 식초와 꿀을 소량 넣은 음료는 아침 공복에 마시기 부담이 없고 식사 후에 가볍게 한 잔 마시면 속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요즘같이 입맛이 없을 때도 식초가 살짝 들어간 음식은 침샘을 자극해서 침 분비를 늘려주고 소화 효소를 더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떨어져 밥맛이 없다고 느끼실 때도 식초를 활용한 조리법은 입맛을 살리는 데도 효과적이고 무엇보다 간을 세게 하지 않아도 맛을 살릴 수 있어 싱겁게 드셔야 하는 어르신들께 안성맞춤입니다. 또한 식초는 입안이 세균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주어 위로 들어가는 음식들이 더 깨끗한 상태로 소화 과정에 들어가게 하며 위장 내 나쁜 세균들이 활동도 억제하므로 위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고 이는 소화기 계통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르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화불량, 더부룩함, 가스참, 잦은 트림, 변비 같은 증상은 하나하나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반복되고 만성화되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다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속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다는 말처럼 소화기 건강을 지키는 것은 결국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그 과정에서 식초라는 자연이 선물을 잘 활용하신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속 편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어르신 식사 후 식초 한 잔이 습관을 들이시고 입맛도 살리고 장도 깨끗하게 정리하시면서 속 편한 하루하루를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리며, 식초 효능 11가지 모두 마무리되었고, 이 모든 내용을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건강한 습관으로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그동안 배운 식초의 놀라운 효능 11가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식초는 혈당을 조절하고 당이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줘서 당뇨 예방과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되며, 둘째로는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고혈압 위험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어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요. 셋째로, 식초는 체지방을 줄이고 배 주변이 내장 지방까지 감소시켜 건강한 체중 유지에 도움을 주고, 넷째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피를 맑게 해줘서 손발이 차거나 어지러운 증상 완화에도 유익하며, 다섯째로는 소화 기능을 도와 위가 약해지신 분들의 소화 불량이나 더부룩함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식초는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도와서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고 변비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일곱째는 뼈 건강을 지켜주는 칼슘 흡수를 도와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여덟째는 관절이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좋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께도 아주 유익하고요. 아홉째, 식초는 입맛을 돋우고 침 분비를 촉진시켜 식욕부진이나 입맛이 없을 때도 큰 도움을 주며, 열번째로는 체내 독소를 정리하고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서 몸 전체를 가볍고 맑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으며, 마지막 11번째로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감기나 잔병 치레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어르신의 혈관 건강, 혈당 관리, 위장 기능, 체중 조절, 면역력 향상까지 일상 속 모든 건강에 골고루 도움이 되는 고마운 자연 식품이고요. 하루 한두 스푼 정도를 따뜻한 물에 타서 천천히 마시는 습관만으로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식초와 친해지셔서 내 몸을 정리하고 생활을 건강하게 바꾸는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